승무원이 되고 싶었던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한 중학교 때부터 그냥 어떤 드라마를 보고 막연하게 꿈꿨던 것 같아요. 어린 마음에 그냥 너무 예쁘고 우아해 보였어요. 해외 다니고 예쁜 유니폼 입고 비행기가 많이 흔들렸었어요. 그때 그 승무원의 대처 능력이랄까? 승무원이 되면 멋있는 여성이 될 수 있겠다. 제 친언니가 먼저 일을 했어가지고 아무거나 잘 먹고 아무 데나 잘 자고 하니까 잘 맞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하게 됐어요. 아주 잘하는 거를 말해. 한국어 하나?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어를 제일 잘하면 되고요. 한국어를 잘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. 일본어로 간단한 서비스는 할 수 있는 정도? 어렸을 때 운이 좋게 외국에서 학교 생활을 해서 영어를 어느 정도 좀 자신 있게 구사하는 편이고요. 중국인 손님, 일본인 손님들이 많이 탑승을 맞아. 실제로 해서 바로 마주해야 되니까 일단 중국어 그리고 일본어 이런 거 있으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. 확실한 메리트가 있지. 뽑히는데요. 그 말씀은 그 입사하기 전에는 이제 일어나 중국어는 하면 좋죠. 잘하면 좋긴 한데 결정적이진 않아요. 아예 없는데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것보다 잘하는 거에 주안점을 더 두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럼 두 분은 혹시 그 영어를 좀 어느 수준이신가요? 근데 언니는 원래 잘했어요. 약간 억울한 경우도 많고 그래서 최대한 설명을 하다 보면 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화나서 좀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해요. 억울하니까. 사실 대부분이 승객이 모르는 모르지 않나요? 벙커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장거리 비행 때 모든 승무원들이 계속 비행을 하는 거 아니라 교대로 잠을 자거든요. 두 팀이 아, 나눠가지고. 승객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를 하는 시간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. 보통은 이제 서비스직이라고 알고 계시는데요. 사실은 승무원이라는 게 가장 먼저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이 서비스가 아니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거. 딱 비행기 들어가자마자 하는 일이 안전장비를 체크하고 그게 있는지부터 먼저 시작을 하거든요. 서비스 할 때도 모든 프로시저에 안전과 관련된 프로시저가 하나씩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. 뭔가 사소한 것만 이상이 생겨도 비행기는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승무원에 대한 로망만 가질 것이 아니라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걸 가장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진상손님 막 메뉴판 던지고 이러신 분들 있어요. 비빔밥 없다고 안 먹어 뭐 이렇게. 약간 무거운 물건 같은 경우는 같이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노트북 가방 있잖아요. 그거를 솔직히 자기가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다시 주워서 그래도 한 번만 다시 오시라고. 정말 저를 부리시더니 올려달라. 그리고 또 비행 중에 갑자기 또 저를 부리시더니 그걸 또 내려달라. 그때마다 약간 부글부글. 그 같이 던질 수는 없습니다. 굉장히 어린 아이가 비행기를 탔는데 입양을 가더라고요. 미국으로 가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외국인 부모님이랑 같이 가는 거였는데 애기니까 이렇게 인식을 못 하겠지만 서양인 부모를 보면 계속 울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안아서 케어를 했는데 그냥 저는 그 아이가 되게 기억에 남아요. 혼자 있을 때가 많아요 집에서. 저도 혼자 하는 거 많은 것 같아요. 하루 종일 자고요. 오후에 일어나서 중국집 시켜 먹고 맞아. 또 자요. 거의 다 주중이어가지고 취미 같은 것도 다 혼자 할 수 있는 것들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. 이제 뭘 할 힘이 없어요. 너무 힘드니까 체력적으로. 저 같은 경우는 오프 때 굉장히 바빠요. 항상 깔끔한 이렇게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손발 이제 케어 받으러 가고요. 운동이나 뭐 이런 것도 다 과외로 받아야 돼요. 한 달에 스케줄이 몇 번씩 바뀌니까 학원을 끊을 수가 없어요. 아무리 긴 휴가가 나와도 보통 서울에서 시간을 네, 보내고 한국에 좀 더 있고 싶고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. 맞아요. 김치찌개. 저는 제가 건강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체력적으로도 좀 힘들었고 실제로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일이긴 해요. 처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잠이 제일 힘들어요. 밤샘 비행할 때마다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거기서 시차 적응하고 와서 또 한국 오면 또 뒤바뀌어서 힘드니까 근데 진짜 그래서 잠에 엄청 예민해요. 그리고 아무래도 감정 노동이 있다 보니까 왜 승무원이 대표적인 감정 노동자라고 하잖아요. 사람에서 오는 스트레스? 이런 게 정말 좀 많이 심적으로 힘들었어요. 네. 개인적으로 힘들거나 아플 때도 항상 웃어야 되는 직업이거든요.
짧다면 짧을 수 있고 또 길다면은 길 수 있는 직업일 것 같아요. 워낙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직업이다 보니까 적성에 안 맞다든지 건강이 혹은 좋지 않아서 비행을 오래 할 수 없다든지. 근데 요즘에는 긴 거 같아요. 20년 넘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뭐 육아휴직 이런 것도 2년이니까 되게 긴 편이고 해서 아기 낳고 복직을 하고 싶었는데 아기를 봐줄 수 있는 이제 환경이 되지 않아서 그만두게 됐거든요.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. 병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직업이기는 하지만 회사에서 그런 복지 부분은 굉장히 잘 돼 있어요. 본인이 체력 관리만 잘하고 자신의 마인드 관리를 잘하면 사실은 제한은 없는 것 같아요. 아마 이 질문이 고객분들이 보실 때는 다 이제 젊은 분들만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중간이 좀 없는 것 같기도 해요. 그죠? 네, 좀 중간에 네, 또 네. 휴직도 많이 들어가시고 하시니까 이제 신입이 그만큼 또 많이 입사하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. 수명이 짧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냥 예쁘고 젊은 승무원들을 바라는 손님들의 바람이 아닐까. 막상 비행기를 타면 승무원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맞아요. 굉장히 많거든요. 서서 하죠. 앉아도 이제 승객이 부르면 바로 또 일어나고. 근데 대부분 서서 먹기 때문에 거의 한 5분 내로 다 먹는 것 같은데 한 3분? 콜이라고 해서 이거 띵동띵동 소리가 나는데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이게 좀 다른 게 외항사는 다 이제 정리하고 저희는 다 앉아서 갤리에서 먹어요. 어디서 앉아서 그 갤리 그 의자도 실리고 식사답게 식사를 먹습니다. 저는 진짜 천천히 밥을 먹고 싶었어요 항상. 그리고 천천히 먹는 것도 좀 눈치가 보인다 그래요. 키? 그쪽은 좀 신장의 기준이 좀 낮아요. 암리치라고 손 이렇게 뻗어서 손 그어놓고 그 위만 닿으면 뭐가 163, 4 정도 되는데 그 정도 키가 많았던 것 같아요. 외항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더 자유로워요, 분위기가. 분위기는 한국은 조금 이제 선후배 간의 그런 질서에 대해서 조금 엄격한 편인데 반대로 이제 외항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친구? 가서는 우리는 팀으로 움직이고 개인 맞아, 시간이 맞아, 별로 맞아. 없는데 도착해가지고 외항사는 정말 외국 스타일이에요. 딱 키 받고 그냥 안녕 이렇게 국내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이미지라 그럴까? 자유롭고 승객들 맞아요. 앞에서 막 이렇게 다리 꼬고 앉아있고 앉아가지고. 저희는 절대 상상 그냥 못할 저희 상상 못할 그런 일들이 외항사 비행기에서는 보여지더라고요. 약간 국내 항공사들이 더 마른 것 같아요. 유니폼도 약간 말라야 입을 수 있는 유니폼이 국내가 더 많은 것 같아요. 이게 너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전 힘이 있어야 일을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젊었을 때 아름다울 나의 청춘을 더 밝게 빛내줄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설레는 여행의 첫걸음에 도움이 된다는 게 저는 뿌듯해서 저도 이제 20살 때부터 승무원을 준비해서 제 진짜 저의 20대를 다 비행으로 승무원했던 시기도 또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나이가 들어도 좀 그 시절이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. 견문도 넓힐 수 있고 이런 직업이 흔하지는 않잖아요. 도전을 하셨다면 꼭 성공을 해서 멋진 유니폼을 입고 이렇게 공항을 활보하는 그런 본인만의 자화상을 꼭 완성시키기를 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근데 승객들이 몰라야 할 그런 꿀팁만 알고 있어가지고 이런 말하면 승무원들이 진짜 안 좋아할 텐데. 아, 핸드크림. 승무원 핸드크림 있거든요. 깎아 신는다고 하는데 맞아요. 핑크가 아무래도 좀 사랑스러워 보이고 연해 보이고 하니까 그만두고도 집에서 계속 나오더라고요.